그리고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 기산점 볼까요? 아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놓고 지금 한번 봐보세요. 확정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때, 그렇죠? 기한이 정해졌으니까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그래서 그 이행지체의 시점과 소멸시효의 기산점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더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불확정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권리는 채권이 성립할 때. 왜냐면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권리를. 그러니까, 기한이 처음에 그 채권 성립할 때,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물권은 권리가 발생한 때, 그리고 청구 또는 해지 통고를 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나 상당 기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기간이 지난 때, 그죠? 그리고 할부금 채권은 일회 불이행으로 잔액 전부에 대한 시효가 당연히 그때부터 개시되는 거고, 그리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돼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조건 성취시. 그리고 부작위 채권은 그 위반행위를 했을 때, 위반행위를 했을 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을 때겠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성립행위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불법행위한 채권은 불법행위 시, 즉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3년이니까요.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죠. 그리고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 도래 시. 그리고 기한이익 상실 약관이 있는 채권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롭게 10년 소멸시효가 진행이죠. 은금 채권은 지급기일 만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뭐 하나하나를 다 외우려면 이게 굉장히 힘드니까 그 채권의 성질과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가 소멸시효 기산점이라는 걸 생각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볼까요? 자, 소멸시효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권리의 불행사라는 지속적인 사실상태와 조화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상태를 존중할 이유가 없어져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무의미하게 되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 중단이 되면 기존에 뭐 한 3년 지났어도 중단되면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168조에 청압승이죠.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그래서 하나씩 보면 청구를 볼까요? 청구는 권리자가 시효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권리 내용을 주장하는 재판상 및 재판외 일체의 행위. 재판상 청구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아니에요. 재판 외에도 청구를 했을 경우에 그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청구는 소재기하는 걸 말하는데요. 효력 발생 시기는 소장을 제출한 때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임박해 있을 때는 그 소멸시효 완성 하루 전이라도 소장만 제출하면 나중에 뭐 기각되거나 각하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고 측에서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을 할 수 있느냐? 피고도 뭔가 응소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이게 법원 재판부에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판례가 봤어요. 보통은 이제 원고가 청구를 하고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원고 측에서 그 소멸시효 중단에 재항변을 하는 경우잖아요, 구조가. 근데 반드시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게 아니라 피고 측에서도 중단의 효력을 주장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정도의 요건은 갖춰야만 네가 소멸시효 중단로 인정을 해주겠다, 한 재판상 청구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취지죠. 그리고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소위 약식 소송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는데 중단 시점은 언제예요? 지급명령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 아까 그 재판상 청구는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때죠. 그 소장에 해당되는 게 지급명령 신청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급명령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 중단이 되고. 그리고 경매 신청 및 배당 요구. 그 경매 신청은 채무자의 채무이행 청구로 봐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다. 그죠? 경매 신청. 그리고 최고. 채권자의 채무이행 독촉을 최고라고 하는데요. 이건 잠정적입니다.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등 법률 정한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요.
구두나 전화위반 독촉도 최고 효력을 갖는데 다만 이걸 입증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증을 위해서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으로 최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점에 소급할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6개월 내에 있는 최고시, 그때가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점에 소급하에 발생한다? 틀리죠. 6개월 내에 있는 그 최고시, 6개월 이내에 한 그 최고, 그것만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 그리고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시기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발송했는데 계속 반송이 돼버리거나 이래버리면 뭐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꼭 그 내용 증명에 의해서만 이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뭐 구두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 안 된다면 문자나 이메일, 뭐 통화 녹음, 뭐 어떤 거든 해서 방법을 마련해야겠죠. 그걸 찾는 거는 뭐 그 신용관리사의 능력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뭘 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파산 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을 신고한 때 이때도 이제 시효중단 효력이 있죠. 화해 신청도 마찬가지고 회생 절차 참가나 개인 회생 절차 참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볼까요? 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이 있으면 일단 시효는 중단되지만 권리자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그 압류는 강제 집행이죠. 근데 가압류 가처분은 뭐예요? 보전 처분이죠. 그래서 급하면 가압류 가처분이라도 해놔야겠죠.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으면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이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채무가 시효중단되면 보증인에게 효력은 미쳐요. 그런데 그 여부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증인에게 시효중단이 됐을 때 주채무까지 시효중단이 되는 건 아니다. 그죠?